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채 금리 상승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금리 인상이 된다고 치면 이게 끔찍합니다.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식들 쫙쫙 빠지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요때입니다. 요때 진짜 엄청나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재차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과감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2일 오후 4시 49분입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좀 빠지고 있죠. 다들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좀 라이브를 좀 켜봤습니다. 업비트는 김프가 방어를 해줘서 지금 좀 많이는 안 빠졌어요. 1억 5,900만원 선을 지키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김프가 없잖아요. 보시면 좀 왜곡이 명백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 요 라인을 월등히 벗어나 있는데, 업비트는 항상 좀 왜곡이 돼요. 여기 라인에서 뭐 사실 여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김프가 지켜주고 있죠. 김프가 아까 뭐 많이 빠졌을 땐 한 2% 라인까지 2.5%였나? 갑자기 확 올라갔었어요. 테더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1425원까지 김프가 확 올라가면서 1억 5,90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암튼 현재는 1억 6천만 원이 깨진 상태죠. 이게 뭐 더 빠질 수 있냐? 더 빠질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이게 뭐 누군가가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보시면 거래량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1시간 봉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요때 좀 치솟은 거 보이시죠? 요때가 9월 18일 새벽 3시 여기 거래량이거든요. 요때가 FOMC 했을 때인데 FOMC 거래량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누가 이렇게 획 갖다가 집어 던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누가 던졌는지,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 뭐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바이낸스를 봐도 그게 잘 보이고, 요거는 트레이딩 뷰 인덱스인데, 인덱스를 봐도 FOMC 때보다 확실히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래가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가 시작됐잖아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느낌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국채 금리하고 금리의 방향이랑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은 완전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LT 방향이랑, TLT는 사실 20년물이긴 한데 요거랑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거든요. 지금 TLT는 가격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빠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TLT가 지금은 좀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 나스닥은 나스닥 선물은 지금 거래 중인데 많이는 안 빠졌어요. 살짝 빠졌거든요. 이따가 본장이 열리면 좀 방향성이 명백하게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이 요즘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일봉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때부터는 계속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 금요일에도 올타임 하이 찍고 빠졌거든요. 일봉으로 봤을 때 RSI도 70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그럼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월요일이 좀 항상 관건이거든요.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말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월요일에 그게 한 방에 반영이 돼서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올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가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혹시나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지면 비트코인에도 좀 충격이 한 번 더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이
어디까지 빠질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럼 지금 과감하게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저는 쫄보라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반등을 하든 다시 빠지든 평균 단가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잖아요. 뭐 저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평균 잡아서 뭐 한 요쯤에 매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몰빵을 했는데 이렇게 쭉 빠지면 멘탈이 털릴 수 있잖아요. 멘탈 관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매수는 현금이 많으셔도 좀 분할 매수하시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빠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동반된 걸 봐서는 좀 누가 세게 던진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카페에 몇 개의 글들을 올렸는데 일단 요즘에 좀 불안한 느낌 중에 하나가 일단 일본의 조기 금리 인상 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또 미국채 금리 상승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본의 장기 금리 10년 만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 것 같은데 보시면 최근에 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네요. 이건 많이 안 좋죠. 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금리 인상이 된다고 치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작년 8월 달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돈을 그 하루에 다 잃었거든요. 저한테는 작년 8월 5일이 되게 좀 아주 끔찍한 날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요런 이게 끔찍합니다. 사실 일본 금리 인상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식들 쫙쫙 빠지고 뭐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그때 악몽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 요때입니다. 요때 진짜 엄청나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냅다 집어 던졌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집어 던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금리 인상이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누가 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던지게 된다면 17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이 그냥 동결하거나 아니면 남들처럼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일본의 인플레가 지금 좀 심하대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리고 뭐 국제금리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뱅크 오브 재팬도 어쩔 수 없이 뭐 금리 인상하는 거겠죠. 올리기 싫겠죠, 얘네도. 하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큰 폭의 폭락은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작년에 8월에 나왔다고 치면 작년 8월 5일이었거든요. 요때 나왔다고 치면 그리고 올해도 25년 4월에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요때도 한 마이너스 30% 나왔고 요때도 마이너스 30%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최근이란 말이에요. 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려나 하는 생각이 뭐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들긴 하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그 변화무쌍해서 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재차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저도 과감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한동안은 금융투자는 비트코인 위주로 하기로 생각을 했고 하락에 대한 대응은 매도가 아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이런 기회를 뭐 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머리로는 나올 가능성이 뭐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일본이 금리 인상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뭐 있는지 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요. 무섭죠. 일본 금리 인상. 좀 무서워요. 제일 무섭습니다. 일본이 빨리 좀 물가 인상이 좀 잡히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서헤이즈 올린 글 보고 사실 저도 이거 보고 한번 체크해 본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요것도 좀 미스테리입니다. 금리 인하가 좀 섣불렀던 건가요? 이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사람들이 국채를 막 매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변화가 있나 하고 패드 와치를 봤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10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크고 12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크고 내년 3월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크고 앞으로 6개월 내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더 된다는 뜻인데 장기 추세는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걸로 좀 예정돼 있는데 이 마당에 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는지 진짜 금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거시경제 잘 몰라서 뭐 혹시나 잘 아시는 분이 갑자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이유를 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오르고 있다. 요게 팩트입니다. 이게 단기 상승을 좀 많이, 단기에는 좀 하락 압력을 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안정세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비트코인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도 큰데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보다 오히려 10년물 차트를 요즘에 더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항상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빠지더라고요. 요때 4%가 살짝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좀 쭉쭉 빠질 수 있는 건가? 트럼프 정권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는 요거를 좀 낮추고자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더블 바텀 찍고 오히려 반등하고 있죠. 덕분에 비트코인은 쫙쫙 내리고 있고 이게 다시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게 빠지지 않으면 비트코인 상승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 눈에는 여기 정점 찍고서 이렇게 좀 빠졌죠. 도미가 빠지면서 미니 알트장이 현재 와 있습니다. 알트장은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쭉쭉 빠지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비트가 빠지면서 도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트도 빠지고 있지만 알트는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은 뭐 한 1, 2% 조정받고 있는데 웬만한 알트들은 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쫙쫙 내리고 있는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이더리움 5,000불 넘는다 했었는데 이제 4,000불이 훨씬 더 가까워졌네요. 이더리움 요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4,000불이 깨지면 한 3,500불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좀 잘 지켜주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4,000불 글쎄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좀 연쇄적 반응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빠져주면 땡큐인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더 깊어질 것이고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져서 한 3,500 라인까지 한 3,400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재차 조정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에 진짜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네요. 이게 좀 올라간다 싶으면 빠지고 올라간다 싶으면 빠지고 글쎄요. 이번엔 뭐 재차 올라갈 수 있죠. 딱 여기 정확하게 지지선에 딱 맞았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되게 좀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이더리움 투자자분들도 좀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조정 안 받은 게 없어요. BNB는 이 와중에서도 1,000불이 넘네요. 진짜 BNB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는 좀 하방이 확실히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렇게 4개가 메이저 알트인데 BNB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뭐 1,000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점인 것 같습니다. 1,000불 살짝 깨졌던 것 같은데 1,000불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조정폭을 보세요. 상위권 알트 중에서 BNB가 가장 좀 잘 지키고 있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또 이렇게 사상 최고가 월등히 좀 돌파하고 있고 BNB는 분위기 좋네요. 저는 BNB 하나도 없습니다. 알트코인 자체가 아예 없어요. 뭐 투자 추천은 아니고 현재 그냥 현황만 팩트로 전달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하락은 끝났냐? 그거는 모릅니다. 뭐 제가 알면 알려드릴 텐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여기서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나스닥이 오늘 오르면 비트코인도 반등할 텐데 나스닥이 이런 상황에서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미장이 열릴 때 이때를 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또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빠지죠. 네, 이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네, 메타플래닛의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게 2만 개였거든요. 2만 개였는데 갑자기 5,400개를 한 방에 이렇게 매수를 해버렸어요. 메타플래닛의 행보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료실에 예전에 제가 메타플래닛 관련된 거 올려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6월 7일 날 발표했던 자리인데 요때만 해도 8,800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가 3만 개였는데 이번 주에 5,000개를 추가하면서 25,000개나 확보를 했어요. 와, 그러면 무난하게 올해 3만 개는 도달할 것 같고 내년까지 10만 개가 목표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앞으로 2년 내에 21만 개. 솔직히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획대로 착착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게로비치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메타플래닛도 폭풍 매수 중이다. 요게 팩트입니다. 기업에서는 사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 요것도 팩트이기도 하죠. 개인들이 좀 관심 갖고 개인들이 좀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것도 좀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이제까지는 개인이 항상 비트코인 장을 주도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메타플래닛이나 스트레티지나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나머진 좀 개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네, 원래 예정이 없던 방송인데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와서 긴급하게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하락은 항상 늘상 있는 좀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빠질 만큼 빠졌냐, 지금 사면 되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현금이 좀 충분히 있으시면 항상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라울팔 아저씨의 이 말이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게 3시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포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빠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동요합니다. 무섭고 대부분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많이 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고래동공부 카페에는 되게 많이 있으신데 아마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래동공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고래동공부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 상당히 멘탈이 꺾일 수 있습니다. 정말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길게 보시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하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록 조정은 받았지만 저는 지루한 우상향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진 않았어요. 사실 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느덧 뒤돌아보면 갑자기 오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0days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행복한 날은 1년에 열흘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서 DCA 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게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정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